모두가 웃고 넘긴 농담 한 마리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아 괴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새벽 3시쯤 이불을 걷어차며 그 상황을 수백 번도 넘게 후회해본 경험 말이에요. 별것 아닌 말인데도 샤워하다가 불현듯 떠올라 혼자 얼굴을 붉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멘탈이 약한 건지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원래 소심한 건지 스스로 자책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반면 똑같이 무례한 말을 듣고도 타격감 제로인 강철 멘탈의 사람들도 세상엔 존재하죠. 모두가 당황해서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이들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주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 강렬한 멘탈의 비결을 대부분은 그저 타고난 쿨한 성격이나 특별한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대답은 아주 철저하게 틀린 것으로 밝혀졌어요. 상처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바로 0.04초 만에 결정되는 뇌과학이거든요.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극명한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 뇌 속에는 태초부터 생존을 지켜온 아주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경보기는 무례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깊은 풀 속에 뱀을 만난 것처럼 미친 듯 사이렌을 울려대죠. 치명적인 문제는 이 감정의 붉은 경보가 울리는 속도가 단 0.0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시간조차 안 되는 찰나에 심장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빠른 데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치열한 생존의 이유가 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바스락 소리가 나면 뱀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무조건 도망쳐야 살았거든요. 만약 판단에 1초라도 지체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뇌는 치밀한 정확성 대신 속도를 택한 거죠. 안타깝게도 이 든든한 경보기는 수만 년이 지난 현대사회에서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의 핀잔 한마디에도 뇌는 맹수의 공격으로 착각해 엄청난 오작동을 일으키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경보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이성적인 소방관이 있다는 사실이죠. 소방관은 현장에 도착해서 이것이 진짜 불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보기의 오작동인지 꼼꼼히 파악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 듬직한 소방관의 출동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다는 데 있습니다.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린 후 무려 0.3초나 지나서야 비로소 이성을 담당하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해요. 감정이 이성보다 무려 7배나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바로 이 속도 차이입니다. 느릿한 소방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경보기는 이미 여러분의 온몸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단 0.04초 만에 심장박동을 높이고 목소리를 미세하게 떨리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녀석이죠. 그러니 회의 중에 독설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는 건 결코 여러분의 나약한 의지 탓이 전혀 아니에요. 0.3초가 지나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서기도 전에 감정의 불길이 온몸을 일방적으로 장악해버린 탓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각하는 소방관을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어줄 뾰족한 수는 과연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고 꾹 참는 방식으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처 안 받은 척 입을 굳게 닫고 딴 생각을 하려 애쓰지만 참담한 결과는 언제나 똑같잖아요. 감정을 강제로 억누르려 할수록 우리 뇌는 그 억압된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마치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하루 종일 온통 하얀 곰만 떠오르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죠. 무작정 화를 꾹 참고 버티는 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를 더 시끄럽게 울리도록 방치하는 셈입니다. 애써 참으면 금방 잊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참는 내내 뇌 속에서는 엄청난 사이렌이 고통스럽게 울리고 있어요. 뇌과학자들은 멘탈의 진짜 차이가 소방관의 도착 속도가 아니라 화재 진압의 지속 시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자극을 주었을 때 모든 참가자의 뇌에서 똑같이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의 경보기는 단 6초 만에 완전히 꺼졌고 누군가는 몇 분이 지나도록 계속 울려댔죠. 똑같이 공격받은 자극인데도 6초와 몇 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일상생활의 평온함을 잔인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들은 뼈 있는 무례한 농담을 일주일 내내 곱씹으며 깊이 괴로워한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의 불쌍한 뇌 안에서는 일주일 내내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가 쉬지 않고 무섭게 울렸던 겁니다. 밤에 자려고 지친 몸을 뉘었을 때 낮에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죠. 이 지점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나는 원래가 예민하고 상처를 참 잘 받는 모자란 성격이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약한 체념은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가능성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독약이 돼요. 2024년에 발표된 최신 뇌과학 연구는 우리의 오랜 오해와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박살내 주었습니다.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역과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즉, 분노의 화재 경보기와 이성의 소방관은 같은 부서 소속이 아니라 지시체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조직입니다. 내 낡은 경보기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진압을 책임질 소방관까지 태생적으로 무능한 건 아니에요. 선천적인 경보기의 민감도는 손댈 수 없어도 우리 안에 든든한 소방관은 얼마든지 새롭게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해야 언제나 일 잘하는 엘리트 소방관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걸까요? 뇌과학이 밝혀낸 그 놀라운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내 감정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단호하게 붙이는 겁니다. 기분 나쁜 핀잔을 들었을 때 그저 막연히 짜증난다는 정도로만 대충 뭉뚱그려 생각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이건 막 출동한 소방관에게 그냥 어딘가 불이 났다고 소리만 지르며 완전히 엉뚱한 주소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출동 위치를 헤매는 소방관은 혼란에 빠져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방치된 뇌는 지옥 같은 패닉에 깊숙이 빠져듭니다. 지금 답답하게 끓어오르는 이 검은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단 한 발짝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고 얕은 짜증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무참히 체면을 구겼다는 수치심이나 서운함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뭉뚝한 감정에 구체적인 단어로 이름을 붙이는 찰나의 순간, 뇌에서는 아주 기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비상사태를 알리며 발작하던 뇌가 즉시 차분한 상황 분석 모드로 궤도를 틀며 소방관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짜증이란 단어 대신 모멸감, 배신감, 소외감처럼 다채로운 감정 단어를 자유롭게 구사할수록 진압의 정밀도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모호한 감정의 이름을 똑바로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감정 조절 영역이 아주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게 증명됐어요. 매일 직장 상사에게 혼나며 그저 막연히 하루 종일 짜증이 난다고만 투덜대던 직장인이 이 방법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그저 짜증이 아니라 상사에게 내가 철저히 무능하게 보일까봐 깊이 두려운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감정의 정체를 규명했죠. 아주 신기하게도 그 이름표가 붙자마자 상사의 모진 독설이 예전만큼 머릿속에 오래 들러붙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감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미쳐 날뛰던 불안의 경보기를 단숨에 잠지어버린 짜릿한 결과죠. 하지만 극도의 억울함에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즉각적이고 놀라울 만큼 힘이 덜 드는 두 번째 기술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건물 한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은 엄청난 공포에 질리지만 밖에서 CCTV 모니터로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침착하죠. 분노에 차서 내가 화났다고 말하는 대신 철수가 지금 얼굴이 붉어졌네처럼 주어를 3인칭으로 완전히 떼어내 바꿔보는 겁니다. 문장에서 나라는 1인칭 단어를 확 빼버리는 순간 뇌는 당사자 모드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관찰자 모드로 재빨리 전환됩니다. 아주 잠깐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와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거친 뇌의 영역이 마법처럼 스르르 조용해져요. 보통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려면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억지로 애를 쓰고 피 같은 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바닥나고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날에는 작은 화를 참고 넘길 여력조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시간 대학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3인칭 관찰자 전환 방식은 소중한 인지 통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마치 제3자의 남의 일을 구경하듯 감정을 버튼 하나로 쾌적하게 조절해버린 놀라운 과학적 결과였죠.
이를 악물고 의식적으로 애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를 슬쩍 바꾼 꼼수가 뇌의 작동 모드 자체를 완벽하게 속이고 뒤바꾼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그 0.04초의 패닉 순간에 3인칭을 여유롭게 떠올리기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전속력으로 도착하는 0.3초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단단히 벌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세 번째 진압 비법이자 앞선 모든 대처법의 기초공사가 되는 물리적 호흡 기술입니다. 방법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무려 8초 동안 길고 부드럽게 내뱉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에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반드시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무조건 2배 이상 길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짧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신경이 곤두서는 전투 준비 모드가 되지만 길게 내쉴 때는 몸이 완전히 이완되며 안전한 휴식 모드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날숨을 2배 길게 유지하면 뇌는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는 곁에 없구나 라고 착각하며 즉각 안심하게 되죠. 2024년 11월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호흡을 길게 늦출 때 극도의 불안을 즉각적으로 잠재우는 뇌 안전 회로가 켜진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건 지금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는데 중앙소방서에서 그거 단순 오보입니다 라고 다급하게 연락을 쳐주는 것과 완벽히 동셈이죠. 이 놀라운 8초 호흡으로 틈을 벌어야 비로소 3인칭으로 내 시점을 바꾸고 폭주하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이성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막상 거친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이 단순한 호흡법조차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져서 전혀 기억에 나지 않을 확률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호흡법은 실전 위기에서 바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평소 아무 일 없이 아주 평온할 때 미리미리 연습해둬야 해요. 아침에 눈 번쩍 떴을 때 한 번, 잠들기 직전에 한 번씩 몸이 저절로 반사적으로 기억하도록 매일 의식적으로 짧게 반복해보세요. 이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들면 직장 상사에게 처참하게 깨지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도 뇌가 자동으로 8초의 긴 날숨을 뱉어냅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3인칭 전환, 그리고 이 긴 호흡법은 내 안의 뜨거운 화재를 단숨에 진압하는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콤보 기술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세 가지 행동 비법은 당장 눈앞에 시뻘겋게 번진 불을 끄기 위해 다급히 던지는 강력한 임시 소화기 같은 겁니다. 일상이 억울한 위기에서 이 방법들은 당장 0.04초의 뇌 패닉을 빠르게 잠재우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응급처치가 기꺼이 되어줍니다. 진정으로 여유롭고 멘탈이 단단하게 강한 사람들은 애초에 이렇게 피곤하게 소화기를 급하게 꺼냈을 일조차 좀처럼 만들지 않아요. 타인의 어떤 날선 비난과 무례함 앞에서도 이 강자들의 화재 경보기는 아예 고장난 것처럼 작동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킵니다. 불을 남들보다 잘 끄는 요령을 넘어선 아예 애초부터 불이 나지 않는 강철의 체질로 뇌를 근본적으로 개조해버린 놀라운 경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뇌의 방어 체질 자체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은 비밀은 바로 화재 경보기에 달려있는 예민한 감지 센서 자체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조작해버리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센서가 위협 없는 단순한 수증기와 진짜 위험한 치명적 연기를 완벽하게 스스로 구분하도록 인식 코드를 아예 바꾸는 겁니다. 그 체질 개선의 첫 핵심 기술은 나를 향해 억울하게 날아오는 공격적인 화살의 문장 주어를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억울하게 무시당했다는 아픈 피해의식을 저 사람이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구나로 과감히 바꿔버리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직장 상사가 도대체 왜 지시한 업무를 이것밖에 못하냐고 소리를 꽥 지를 때 내 모자란 능력을 의심하며 무너져서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저 사람이 지금 마감에 쫓겨서 숨이 막히도록 극도로 예민하구나 라고 문제의 더러운 원인을 상대방에게 시원하게 돌려보세요. 비난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상대로 훌쩍 이동하는 순간
뇌에 꽂혀 들어오는 입력신호 자체의 성질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뇌는 이 불쾌한 상황을 나에 대한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공격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로 재분류하는 거죠. 단순한 수증기로 안전하게 인식된 정보 자극 앞에서는 제 아무리 민감하게 날뛰던 화재 경보기도 요란한 사이렌을 굳이 울리지 않습니다. 을 무작정 참는 것과 주어를 상대방으로 휙 바꾸는 것은 뇌과학의 냉정한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응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는 와중에 소방관이 억지로 멱살을 잡고 피눈물 나게 버티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전이죠. 하지만 문장의 주어를 바꾸면 애초에 경보기에 들어오는 외부 입력 신호 자체가 나에게 아주 무해한 증기로 필터링이 되어버립니다. 불쌍한 소방관이 진압하느라 진땀을 뻘뻘 뺄 필요조차 없이 뇌 전체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쿨링 상태를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감정의 고갈 없이 인간관계의 뼈아픈 타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진짜 강철 멘탈 강자들의 소름 돋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더해 흔들리는 뇌의 맷집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확 키워줄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마지막 실전 훈련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상 속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사회적 불편함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용기 내어 노출하는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는 아주 멋진 기술이에요. 2025년에 새롭게 발표된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작은 노출 훈련의 놀라운 뇌 구조 개선 효과가 아주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빤히 쳐다보는 직원에게 비닐봉투는 필요 없어요 라는 아주 가벼운 거절의 한마디부터 눈 딱 감고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 쉐어 보이지만 이 작은 한마디조차 남 눈치가 보여서 입 밖으로 시원하게 내지 못하고 쭈뼛거리며 주저하는 분들이 현실에는 무척 많답니다. 붐비는 카페에서 저쪽 창가 자리로 바꿔달라고 종업원에게 조금 더 과감하고 당당하게 요청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편한 회사 회의에서 다수 의견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라며 살짝 부드러운 반론을 당차게 제기해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사회적 불편함의 수치를 단계별로 조금씩 높여가며 나태해진 뇌를 적당히 긴장시키고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온실 환경에만 머물면 화재 경보기가 아주 미세한 일상의 자극에도 발작하며 반응할 만큼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든요. 적당히 찌질하고 불편한 경험을 반복해서 맞닥뜨려줘야 내 머릿속 경보기가 웬만해선 울리지 않는 기준선 자체가 아주 듬직하게 올라갑니다. 다리 한번 바꿔달라는 그 평범한 한마디 부탁에도 처음엔 손에 진땀이 줄줄 나고 당황해서 심장이 쿵쾅거릴 수 있습니다. 그 가벼운 긴장감이 뇌의 예민한 경보기 기준을 한 칸씩 위로 든든하게 끌어올려주는 진짜 훈련이랍니다. 예전에는 직장 상사의 툭 던진 가시돋친 한마디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 하루 종일 억울함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텐데요. 꾸준히 훈련하면 똑같은 독서를 들어도 뇌의 센서가 일절 반응하지 않는 통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기준선이 높아진 덕에 타인의 무례함 앞에서도 멘탈을 방어하는 단단한 마음의 방패를 얻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기적 같은 내용들을 우리 일상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 붙이기, 3인칭 전환, 호흡법은 감정의 불길을 제압하는 아주 강력한 소화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단계는 4초 흡, 8초 호 호흡법으로 소방관의 출동 시간을 넉넉하게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찰나의 여유를 찾아야 비로소 3인칭 시점 전환이 가능해지고 거친 감정의 정확한 이름을 예리하게 짚어낼 객관적 분석력이 살아납니다. 반면 타인으로 주어를 교체하고 작은 불편에 노출되는 훈련은 불이 나지 않게 뇌의 근본 체질을 바꿔줍니다. 체질 개선은 제법 시간이 걸리지만 완성되면 무례함을 가볍게 튕겨내는 단단한 방파제가 된답니다. 소화기만 있으면 불은 끄겠지만 마음 한구석엔 매번 까맣게 타버린 상처 흔적이 남게 된답니다.
반면 체질 개선을 마치면 애초에 마음속 화재가 발생하는 횟수 자체가 놀랍게 줄어들게 된답니다. 그렇기에 소화기 기술과 체질 개선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병행해야 완벽하고 튼튼한 방어막이 완성된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하면 맘처럼 잘 되지 않아 꽉 끼는 뻣뻣한 옷을 입은 듯 몹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에 낯선 이름을 붙이거나 3인칭으로 나를 객관화하는 훈련은 처음엔 쑥스럽고 이상하게 다가오는 게 정상입니다. 당황스러운 찰나에 숫자를 세며 길게 호흡하는 일도 익숙치 않아 타이밍을 놓치고 허둥대는 날이 잦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릴 적 자전거를 처음 배우며 넘어질까봐 핸들을 꽉 쥐고 바짝 긴장했던 조마조마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조작하고 균형까지 잡는 다중작업이 그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까마득한 미션처럼 느껴졌잖아요. 하지만 넘어지며 연습한 끝에 이젠 거창한 의식 없이도 편안하게 자전거를 몰고 내달리는 멋진 여유를 갖게 되셨잖아요. 마음의 낡은 방어망을 다듬는 훈련 역시 두발 자전거를 차근차근 익히던 그 끈기의 훈련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답니다. 초반의 서투름을 이겨내고 반복하면 뇌는 의식하지 않아도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알아서 척척 가동하게 된답니다. 내일 당장 누군가의 가시돋친 핀잔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숨막히는 위기가 다시 닥쳐올지도 몰라요. 과거의 여러분이라면 그 독설에 하루를 망치고 밤새 이불을 차며 자책의 늪에서 허우적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된 여러분의 머릿속엔 지금의 상황을 멋지게 통제할 든든하고 강력한 한 문장이 단번에 떠오를 거랍니다. 아, 지금 내 머릿속 경보기가 울렸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여유롭게 상황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점 말이에요. 상황을 인지한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낡은 화재 경보기에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는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랍니다. 예민함은 여러분의 멘탈이 턱없이 약하거나 성격이 꼬여서 생기는 부끄러운 약점이 결코 아니랍니다.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뇌가 0.04초 만에 치열하게 경보를 울리며 방패를 치는 기특한 생존 본능이랍니다. 이제 낡은 경보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살면서 가장 요란하게 경보기가 울렸던 그날의 아픈 사연을 편하게 댓글로 나눠보세요.